네,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수확량 조사 두 번째 과수, 자, 밤이랑 호두 살펴볼 차례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포, 복자, 감귤, 망감류까지 살펴보고, 자, 그리고 제가 별표 9번 아주 중요하다고 해서 별표 9번을 어떻게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지 그 특강도 같이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 다음 품목 밤이랑 호두. 자, 이 밤이랑 호두 두 가지 품목은 지금 특성이 많이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묶어서 같이 살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이 과수 손해보장 방식에서는 수확량을 조사하는 게 여러분 공부의 포인트,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수확량 조사 값을 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수확량 조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밤이랑 호두 같은 경우에는 수확 개시 전에도 수확량 조사를 진행하고 수확 개시 후에도 조사를 진행한다.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먼저 하나만 더 설명드리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포복자 감귤 볼 때 자 전체적인 이 큰 흐름은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는 이 밤이랑 호두 품목의 특이사항 위주로만 포인트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수확 개시 전에 수확량 조사 한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밤이랑 호두는 수확 개시 후에도 수확량 조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확 개시 전에 수확량 조사 언제 하냐? 자, 조사하는 날짜, 조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 수확이 시작되기 전에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업 전문 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자, 이 내용은 그냥 보시면 되고, 자, 수확량 조사 어떻게 진행하냐? 자, 먼저 보장하는 재해 여부가 맞는지 심사를 하겠죠. 참고로 원래 여기 뭐 보상하는 재해, 자, 이렇게 나왔던 게 우리 교재가 개정되면서 전부 보장이라고 통일이 됐어요. 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개정이 됐으니까 한번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농지랑 작물들을 봐서 우리는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가 맞는지 심사하고, 자,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게 맞아요. 자, 그러면 바로 나무 조사한다. 자, 그게 바로 주수 조사다. 자, 나무 조사를 할 때는 실제 결과 미보상 고사주수 조사한다. 자, 그리고 자, 이 나무 조사를 토대로 우리는 모두 다 조사하는 게 아니죠. 자, 몇 주만 조사할 거야. 실제에서 미보상이랑 고사를 빼고 우리는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을 하고요. 자, 그리고 표본 주수를 산정한다. 자, 오타가 나와 있네요. 자, 표본 주수 산정하죠. 별표 1에 따라서 자, 우리는 표본주를 몇 주로 할 거야 이렇게 정할 거예요. 자, 표본주를 몇 주로 할 거야가 나왔으면은 자, 표본주를 선정을 하는데 자, 표본주 선정할 때 특이사항이 뭐라 그랬어요? 자, 품종별,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는 크기가 평균적인 이러한 표본주를 정한다. 얘가 포인트라고 했죠. 자, 표본주까지 정했어요. 자, 그러면은 표본주에 있는 착화된 과실, 그리고 낙과된 과실수를 조사를 해야겠죠. 자, 근데 여기 포인트한 게 나오네요. 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품목 두 가지예요. 밤이랑 호두입니다. 자, 과실수의 기준 뭘로 잡냐? 자, 밤은 송이, 호두는 청피로 한다. 자, 밤은 송이라고 하고 호두는 청피로 한다. 자, 이거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볼 때는 기본적으로 아시게 될 거예요. 이제 줄줄 나올 거지만 일단 밤은 송이, 호두는 청피, 괄호치기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착과수 조사랑 낙과수 조사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이사항 없고요. 자, 전체 낙과에 대해서 품종별 구분이 어려운 케이스에는 전체 낙과수 세고 100개 이상 표본을 추출해서 해당 표본의 품종을 구분한다. 자, 개수 100개 잡는구나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착과랑 낙과수까지 조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과중을 조사하게 되겠죠. 자, 과중을 조사할 때도 특이사항은 뭐냐? 무조건 우리는 평균적인 농지를 대표할 수 있는 농지의 특성을 모두 반영한 평균적인 크기로 무조건 갈 거예요. 자, 평균적인 착과량을 가진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 20개 이상, 농지별로는 최소 60개 이상 추출을 한다.
자, 얘는 지금 우리 밤이랑 호두에 관련된 내용이다. 자, 계속 밤이랑 호두는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로 20개 이상, 자, 그리고 농지당 최소 60개 이상 추출해서 우리는 밤이랑 호두의 과중을 조사할 거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밤의 경우, 호두의 경우 나와 있죠. 자, 밤이랑 호두랑 특이사항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밤은 우리가 송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호두는 청피라고 했다. 자, 기억나시죠? 방금 앞에서 본 내용이에요. 자, 밤의 경우에는 품종별로 과실의 개수를 파악해요. 자, 그리고 우리는 기준치 어떻게 할 거냐? 자, 지름의 길이를 기준으로 정상은 30mm 초과를 정상이라고 할 거고 30mm 이하는 우리는 소과라고 할 거야. 자, 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있겠죠. 자, 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우리는 얘를 밤이라고 하죠. 자, 우리는 이 과립을 분리해서 요 지름의 길이를 기준으로 자, 얘를 30mm를 우리는 기준점으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30mm를 초과하면은 정상이고 30mm 이하면은 소과다. 자, 30mm를 초과하면은 정상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밤은 이 지름의 길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정상이랑 소가 판단을 하는구나.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자, 여기서 포인트는 소가. 이 30mm 이하를 우리는 소가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 소가는 과실의 무게를 살 때, 자, 해당 과실 무게를 실제 무게로 80% 적용한다. 아, 소가로 나온 경우에는 자, 무게가 나왔어요. 자, 우리는 80%만 적용할 거야.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이 밤의 소과를 구분하는 요령 나와 있는데 얘 먼저 보고 올게요. 자, 우리 기준이 30mm 지름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소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밤의 방향은 요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요 지금 길이를 잴 겁니다. 자, 그래서 우측 보시면은 소과 규격대가 있어요. 자, 우리는 미리 이렇게 원형 자, 여기가 지금 30mm가 되겠죠? 이렇게 구멍을 뻥 뚫어 놓은 소과 규격대를 준비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과정부라고 하죠. 과정부를 위로 향하게 하고 밤의 볼록한 부분이 정면을 향하게 해서 밤을 요렇게 통과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밤에 하나하나 다 세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소과 규격대를 지금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넣어서 얘를 통과하면은 30mm보다 작은 거죠. 그럼 30mm 이하, 얘는 우리는 소과라고 할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무게의 80%만 우리가 적용을 할 거고, 자, 당연히 이 소과 규격대, 얘를 통과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걔는 30mm를 초과하는, 자, 얘를 우리는 정상인 밤이라고 한다. 자, 요렇게 정리하실 거예요. 되셨죠? 자, 밤은 요렇게 한다. 자, 지금 그 내용 설명드린 거고요. 자, 호두의 경우에는 품종별로 과실의 개수를 파악하고 무게를 조사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박스 보시면은 이제 품종별 한 개당 과중 구하는 내용 나와 있는데 얘는 밤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상, 표본, 과실, 무게합. 자, 정상은 30mm를 초과하는 걸 우리는 정상이라고 했다. 자, 그리고 소과. 소과는 우린 여기서 30mm 이하를 소과라고 했다. 자, 근데 아까 방금 위에서 이 소과의 경우는 소과인 과실의 무게를 실제 무게의 80%로 한다. 0.8 적어놨죠. 자, 얘가 우리는 무게의 80%로 적용한다. 같은 의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표본 과실수를 분모 자리에 넣고 분자 자리에는 품종별 우리 이렇게 측정한 무게를 넣어주면은 우리는 한 개당 과중이 몇 g이 되는지 지금 확인 가능하시다.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은 낙과 피해 그리고 착과 피해 구성조사 나와 있어요. 자, 낙과 피해 구성조사는 낙과된 과실 중에서 임의의 과실을 20개 이상
자, 품종별로 20개 이상하고 농지당은 60개 이상 우리는 추출을 해요. 자, 그리고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계수. 자, 별표 3 우리 봤죠? 정상이냐, 50%냐, 80%냐, 100%냐? 이게 별표 3이죠. 자, 그렇게 구분해서 개수를 조사하고요. 자, 만약에 낙과수가 60개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60개 미만으로 떨어진 게 60개 미만이니까 조사를 해라. 그 내용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착과 피해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착과 피해 구성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낙과 피해 구성 조사나 착과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언제 생략할 수 있냐? 자, 착과 이상이 없어요. 또는 낙과 피해가 너무너무 심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 구성률 조사를 해야 될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미보상 비율 확인해 주시면은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 끝.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우리 밤이랑 호두는 수확 개시 후에도 수확량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자, 어떻게 진행하냐 바로 살펴볼게요. 자, 동일하게 보장하는 재해 여부 심사하고요. 나무조사 진행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진행한 나무조사를 토대로 조사 대상 주수를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조사 대상 주수까지 파악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별표 2를 토대로 이 전체 농지의 표본 주수를 몇 주로 할 거야 이렇게 정한 다음에 표본 주수를 몇 주로 할 거야를 정했어. 자, 그러면은 실제 표본 주를 선정을 하겠죠. 자, 표본 주를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표본주에 붙어있는 착과 그리고 낙과수 조사를 진행을 하면 된다. 자, 앞에서 본 내용이랑 다 동일하죠. 자, 착과랑 낙과수를 조사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무게를 조사하겠다. 자, 그게 바로 과중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자, 밤의 경우, 호두의 경우 자,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자, 밤의 경우는 30mm 기준으로 정상이냐 소가냐 나눠서 무게를 조사하고요. 호두는 청피 개수를 파악하고 무게를 조사한다. 자, 근데 특이사항이 뭐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수확 개시 후죠. 수확 개시 후에 수확량 조사기 때문에 기수확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계약자가 먼저 지금 수확을 한 기수확량 같은 경우에는 자, 이미 출하가 됐으면은 출하 자료가 남아 있겠죠. 자, 그래서 출하 자료 또는 계약자에 물어봐서 계약자의 문답 등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수확이 완료된 기수확량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까지 마쳤으면은 이제 떨어진 과실의 피해 그리고 붙어있는 착과된 피해 구성조사 자 진행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착과 이상 없거나 낙과 피해 심해요. 그러면은 생략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보상 비율 확인하면은 조사 끝.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자, 우리 밤이랑 호두 같은 경우는 수확 개시 전에도 수확량 조사를 진행할 거고요. 수확 개시 후에도 사고가 발생하면은 마찬가지로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자, 두 가지 같은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면은 다른 하나는 그저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사항으로는 자, 밤은 송이를 기준으로 호두는 청피를 기준으로 하고요. 밤 같은 경우에는 30ml를 초과하면은 정상 30ml를 이하면은 소가로 구분해서 해당 무게의 80%만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 자, 여기까지 포인트 잡으시면은 여러분 밤이랑 호두는 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 시간 참달에도 볼게요. 자, 참달의 특이사항이 뭐냐? 자, 참달에는 수확 개시 전 조사에서는 착과 조사만 진행해요. 자, 참달에는 수확 개시 전 조사에서는 낙과 조사 진행하지 않아요. 자, 얘가 포인트가 된다. 자, 참달에 뭔지 알죠? 자, 여러분 키위예요. 키위가 참다래랑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조사 어떻게 하냐? 자, 마찬가지로 수확 개시 전 조사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진행하네요. 보장하는 재해 여부가 맞냐? 나무조사를 토대로 조사 대상 주수, 자, 그리고 별표 2를 토대로 표본 주수, 그리고 표본 주를 선정을 하는데 특이사항 여기 나오네요. 참달에는 심어져 있는 면적을 볼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는 제식 간격을 조사한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어떻게 하냐? 자, 품종이랑 수령별로 우리는 제식
심어져 있는 간격을 조사할 거예요. 자, 가입 시 제식 간격과 다를 경우 계약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도 계약자에게 먼저 안내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면적도 조사해요. 면적이랑 착과수 조사를 진행을 하게 돼요. 자, 첨달에는 선정된 표본주별로 해당 표본주 구역의 면적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윗변이랑 아랫변의 길이를 잴 거예요. 그리고 높이도 재고 우리는 면적을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참달에는 왜 이렇게 면적을 조사를 하냐? 우리 참달의 품목의 특성을 보면 되는데요. 자, 아래 보시면 참달의 농지 가면은 그림 2-11처럼 참달에는 요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이죠? 자, 나무 여기 한 개 있고 뭐 여기 한 개 있고 요런 식으로 심어져 있는데, 자, 참다래 위에 보시면은 뭐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 요렇게 열리고 나무에 요렇게 열리고, 자, 이렇게 깔끔하게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표본주로 할 거야 뭐 얘를 할 거야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조사용 리본을 묶고 여기 달려있는 여기 떨어진, 자, 요렇게만 조사를 진행하면은 되는데요. 자, 참달에는, 자, 그림 2-11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 이 나무에서 뭐가 열렸는지 우리가 쉽게 구분하기 어려워요. 자, 이렇게 막 엉켜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달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표본 구역을 산정해서 면적 조사로 지금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열려 있는 거, 자, 평면도로 보면은 나무가 요렇게 뭐 정확한 간격이 아니고 뭐 요런 식으로, 자, 심어져 있겠죠. 자, 지금 제가 살펴보는 건 참달의 표본 구역 선정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얘랑 얘 뭐 요렇게 지금 따지면은, 자, 표본 구간을 지금 정할 거죠. 자, 그래서 윗변, 아랫변, 자, 그리고 요렇게 이만큼을 따질 건데 요만큼의 면적을 따지려면은 높이도 잽니다. 자, 지금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윗변이랑 아랫변이랑 이 구역의 높이를 재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자, 여기에다가 높이를 곱해주고, 자, 그리고 나누기 2를 해줘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우리는 여기 제가 표시한 이만큼의 면적을 알 수 있겠죠. 제곱미터로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표본 구간의 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참달에는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해서, 자, 윗변 재고, 아랫변 재고, 높이를 재서, 자, 이 구간만큼의 면적을 요렇게 계산해서 산정을 해줄 겁니다. 자, 표본 구간의 면적을 왜 산정해요? 자, 면적을 산정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지금 착과수를 알기 위해서 면적을 산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착과수는 먼저 분모 자리에는 표본 구간의 면적, 자, 구한 값을 넣어주고, 자, 그리고 분자 자리에는 표본 구간에 있는, 자, 요 구간, 여기 안에 있는 지금 착과수 다 더한 값을 넣어주면은 우리는 착과수를 알 수 있겠죠. 자, 착과수 합계. 자, 여러분 알기 쉽게 이렇게 합계라고 쓸게요. 자, 우리는 이렇게 착과수를 알기 위해서, 착과수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참달에는 이 작물의 특성 때문에 윗변 길이, 아랫변 길이 재고 높이를 재서 이렇게 구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식 간격을 조사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위에 박스 보면은 이번에는 참달에죠. 참달의 표본 구간 면적을 구하는 공식 나와 있어요. 아, 이거는 이 참달의 작물의 특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정하는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참달의 가장 특이한 사항은 뭐다? 제식 간격을 조사하는데 윗변, 아랫변 높이를 잰다. 이게 특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특이사항 포인트 지금 바로 나옵니다.
자, 과중조사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죠. 자, 우리는 과중조사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으로 한다. 자,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그 아래가 특이하죠. 자, 개별 과실 가중이 50g 초과 하는 과실과 50g 이하인 과실을 구분해서 우리는 무게를 조사할 거예요. 우리 지금 참다래 보고 있는 거죠. 자,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50g이 기준이에요. 우리 아까 살펴본 밤 같은 경우에는 30ml였죠. 30ml를 초과하면 정상, 30ml 이하면은 소과였는데 참다래는 50g으로 하네. 자, 그래서 50g 이하인 과실 같은 경우는 참다래는 몇 프로로 적용시키냐? 자, 실제 무게의 70%로 적용시킬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앞에 밤에서는 몇 프로였어요? 밤은 30ml 이하면은 우리는 80%로 적용한다고 했죠. 참다래는 근데 70%예요. 자, 밤이랑 구분해서 우리가 암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밤이랑 참다래. 자, 밤은 30ml 이하면은 무게의 80% 적용, 참다래는 50g 이하면은 무게의 70%로 적용한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우리 참다래 지금 품종별 개당 과중 구하는 공식 나와 있어요. 자, 50g 초과는 지금 그대로 넣어주고 50g 이하인 참다래는 70%. 자, 0.7이 70%로 적용한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수치로 넣어둔 거죠. 자, 요렇게. 그리고 분모 자리에 표본 과실 넣어주면은 우리는 참다래 품종별 개당 과중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한 이 내용, 자, 이렇게 묶어서 외우세요. 자, 밤 같은 경우에는 30ml 이하면은 우리 실제 무게의 80% 적용, 참다래는 50g 이하면은 70% 적용.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학 개시 전 보고 있는 거죠. 수학 개시 전에는 낙과 피해 안 본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착과 피해 구성조사만 실시하는구나. 자, 이렇게 봐두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다래의 수학 개시 후 수확량 조사 어떻게 진행하냐? 자, 특이사항 없어요. 여러분 한번 그냥 쭉쭉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다래니까 마찬가지로 제식 간격을 조사한다. 자, 그리고 면적 확인을 할 때는 참다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윗변, 아랫변, 높이 해서 우리는 면적을 확인해 줄 수 있다. 자, 그리고 수확 개시 후에는 낙과 수도 확인을 한다. 그래서 착과 및 낙과 수 확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과중조사를 할 때는 동일하게 진행하죠. 자, 50g 초과하냐, 50g 이하냐. 지금 우리는 참다래죠. 50g 초과, 50g 이하 나눈 다음에 50g 이하 같은 경우에는 70%로 적용한다. 자, 동일하네요. 자, 그리고 수확 개시 후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수확한 량이 얼마가 있냐. 지금 기수확량 조사는 출하 자료랑 계약자와의 문답 등을 통해서 우리가 기수확량 조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학 개시 후에는 낙과 피해도 조사하고 착과 피해 조사 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미보상 비율까지 확인해주면은 참다래 조사 끝.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려운 내용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이렇게 지금 밤이랑 호두 그리고 참다래 수확량 조사하는 방법까지 우리 한번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대추 매실 살구부터 나와 있는데 자,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쯤 이만큼 남았어요. 자,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몰아서 다 진행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 강의 끝내기 전에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했지만 자, 여러분은 하나 더 해야겠죠. 자, 우리 오늘 배운 내용 자, 지금 밤이랑 호두랑 참다래 자, 요렇게 지금 3가지 품목 배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복습은 어떻게 하냐?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린 특이사항 위주로 여러분 기본서는 당연히 외우실 거고 당연히 읽으실 거고 자, 여기에다가 우리 별표 9번 여러분은 가실 거예요. 저는 별표 9번은 복습 안 해드리지만 여러분은 별표 9번 가셔가지고 오늘 배운 품목 있죠?
밤이랑 호두랑 참달에 별표 9에 나와 있으면은 해당 내용까지 같이 펴놓고 여러분 두 개 비교하면서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구나. 자, 요렇게 같이 봐두시는 거예요. 자, 복습하실 때는 뭐다? 별표 9번까지 꼭 같이 복습하셔라. 자, 여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진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